몇 번까지 진행했더라? 6번? 6번 할 차례? 이게 전체 우리 몇 번이지? 이게? 몇 번째지? 6번이? 머리에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필수 부수 이해에 관련해서 몇 번째 하는 거지? 혹시? 이 7번째야, 6번째야? 지금까지 수업. 모르겠어? 우리가 2시간씩 할 때도 있고 1시간씩 할 때도 있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1시간 할 때 있을 거예요. 이번에 1시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횟수로 본다면 6번째, 7번째 되겠지? 아니 그 영상 올릴 때 번호를 매기려고 하는데 나도 깜빡했어. 몇 번인지. 한번 추적해 볼까? 없네. 표시가 안 돼 있네. 이런 안 돼 있어요. 자, 그냥 올려야 되겠지. 뭐 어쩔 수 없네. 민간 머리, 방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배울 때? 6번? 6번 할 차례입니까? 칼도 짜? 칼도? 머리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방에 관한 거고, 머리. 머리 6번째? 그래? 여러분들, 웃나? 머리 6번째라고? 칼도? 칼도 바로 앞에? 뒤져올치? 칼도 바로 앞에가 뒤져올치야? 어디였지? 머리혈 처래. 머리혈 절체구나. 맞아. 내가 그 편집이 잘못돼서 그래. 자, 그 앞에가 뒤졸치가 있었죠? 천천히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혈, 시작, 머리혈. 또는 이마혈이라고 그래. 머리혈 또는 이마혈. 그래서 이 머리혈, 이마혈이 들어가면, 어깨 위에 신체를 나타내다 쓰는 말이야. 자, 어디 위? 어깨 위. 알겠지? 어깨 위에 주로 신체를 나타낼 때 머리혈자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목덜미, 윗글자에 관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어깨 위에 신체를 나타낼 때 머리혈자를 주로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항자, 목경자, 얼굴 한자, 정수리 정자, 머리두, 턱이, 치우칠 파 등등 한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혈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중에서 우리가 주요 한자, 일단 기초 단계로서 기존 한자 몇 점만 더 배우도록 합시다. 주요 한자 익히기. 첫 번째, 공자 모양의 머리 부분이 목항 있지? 목항.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들. 자, 목을 보면 이렇게 목이 되지? 그러다 이렇게 보면 얼굴이 있고 목이잖아. 그러니까 어깨 위에 이 모양을 담고 있는 장인공자 같은 모양을 담고 있는 게 목이지. 목항. 시작. 목항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항목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항목. 두 번째로 시작. 사항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둬라. 자, 머리털 없이 살가죽만 있는 머리는 잠옷 치우쳐 보이니 잠옷파 치우칠파. 시작. 잠옷칠파 치우칠파. 가죽피자. 가죽피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썼지. 자, 여러분들 머리에 뭐만 남아있어? 가죽만 있어. 머리털은 없어. 그러면 머리가 치우치는 것이 보여 안 보여? 머리가 삐뚤어져 있거나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나온 말 치우칠파 잠옷파가 됩니다. 알겠어요? 가죽피자 옆에 머리 혈자 쓰면 잠옷파 치우칠파. 도로 시험에 잘 나왔던 거니까 2번은 별 3개 좀 해놔. 시험에 잘 나왔어요. 치우칠파. 그래서 소문이 뭐하다? 파다하다 또는 편파적이다. 들어봤죠? 치우칠파자 따라서 편파. 그래서 편파보도해서 이 편파가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모질랄질 독자, 모질랄질 독자. 머리처럼 무너지니 무너질 때. 자, 모질랄 독자처럼 머리처럼 모질라진, 무너진 머리처럼 결국 무너지니 무너질 퇴자가 됩니다. 모라질 독자가 있죠. 표화자에다가 한쪽에 무너진 모습이야. 이게 모라질 독자야. 거기다가 머리 혈자를 갖다 쓰게 되면 무너질 퇴. 시작. 무너질 퇴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질랄 독자, 표화자에다가 요거 쓰면 돼. 여기다가 머리 혈자를 쓰면 무너질 퇴자. 그래서 읽을 때 첫 번째 읽어봐. 시작. 퇴락하다. 다 같이 퇴락. 떨어질 낙자 써도 퇴락하다. 또는 퇴폐. 됐습니까? 그러니까 폐할 폐자 써서 퇴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너질 퇴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질랄질 독 또는 대머리 독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어서 시작. 머리 혈자가 붙으면 뭐가 된다? 무너질 퇴자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퇴락, 두 번째가 퇴폐. 알겠죠? 여의 쓰는 퇴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여자가 들어가서 나여자, 줄여자인데 나여자, 줄여자. 이게 나여자도 돼. 나여. 시작. 나여. 자, 줄여자 또는 나여자로 쓰이는데 여기다 뭐가 들어가 있다? 머리 혈자죠. 내가 머리로 먼저 그려보는 거야. 내가 머리로 먼저 그려보는 것은 미리예자. 미리 그려본다 해서 미리예. 다 같이 시작. 미리예라고 될 수 있고. 자, 또 미리 맡긴다 해서 맡길 예자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예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예금한다 있지? 그럴 때는 맡길 예자로 쓰인 거야. 맡길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감. 예감이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예매. 미리 사놓는 거야? 미리 파는 거야? 자, 저번에 시험 나왔죠? 지방지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지방지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 몇 번 내가 수업실에 강조했는데 나왔더라고 이게. 이거 있고 이게 있어. 자, 위에 것은 아무것도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뭐가 더 아무것도 없다 해서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야 되겠어? 사야 되겠지. 그 살매. 시작. 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있죠? 있으면 뭔가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겠지. 팔매. 그래서 살매자와 팔매자 헷갈리면 안 돼. 매수한다. 알겠지? 매수한다는 건 사는 거지. 네, 매수한다, 산다. 할 때는 살매자 써야 돼. 알겠지? 이거는 파는 거야. 팔매자.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된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고 판다고 그래, 팔고 산다고 그래. 사고 판다라고 그래, 팔고 산다고 그래. 사고 판다 그러지. 근데 한자로 쓸 때는 한자로 쓰면 반대야. 팔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매매한다. 우리가 뭐 한다? 한자로 매매한다라고 할 때는 매매 1번, 2번 순을 써야 돼. 알겠지? 우리가 우리말로는 사고 판다고 한다. 사고 파는 거지만 한자로 쓸 때 매매는 매라고 써야 돼. 알겠지?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다. 내 말 좀 이해됐나요? 우리는 사고 판다고 하는데 한자로는 반대야. 팔고 산다고 써야 돼. 알겠지? 팔고 산다. 그래서 매매할 때는 매라고 써야 된다. 이 부분도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한자라는 것은 가랑비 옷깃 뜻 이렇게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한자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자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미리에 맡길래 기억해서 예감, 예매, 그 다음에 예금이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고요. 여기에다 작을요자. 이게 작을요자예요. 작을요자. 이게 작을요자. 작을요. 다 같이 시작. 작을요. 작을요다. 작은 힘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죠? 여기다 이게 힘력자 쓰면 뭐가 되겠어요? 작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성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릴유. 다 같이 어릴유. 유치하다 할 때도 유자도 어릴 유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화발을 쓴다. 불화자 쓰고. 그 다음 머리 혈자를 쓴 거죠. 자, 해가 작고 작은 불씨처럼 머리 위로 올랐다 해서 머리로 올르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그래서 드러날 현. 시작. 드러날 현자. 작고 작은 불씨가 해처럼 머리 위로 드러났다 해서 드러날 현. 다 같이 시작. 드러날 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현? 드러날 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쓰는 거 잘 봐봐. 해일자를 쓰고. 작을 요자를 두 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연화발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머리 혈자를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작고 작은 불씨가
해, 작고 작은 불씨 같은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갔다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드러날 현. 다 같이 시작. 드러날 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저하다 있어 없어? 있지? 이 저자가 드러날 저자. 요거 좀 하나 더 놔둘까? 현저하다. 시험이 잘 나와서 그다음 별 해놔. 현저다. 자, 여기다가 풀초자에다 놈자자를 쓴 거예요. 자, 푸초자에다 놈자자를 써서 이 저자가 됐는데 이 저자가 드러날 저자야. 무슨 저자? 드러날 저. 자, 풀초자에다가 놈자자를 썼다. 그러면 드러날 저. 자, 그럼 이게 왜 드러날 저가 됐느냐? 잘 봐봐. 여러분들 이것도 있거든. 이름을 드러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름이 드러난 사람을 이름 명자 쓰면 저명한 인사라고 하지. 들어봤어? 저명하다 할 때 저자가 드러날 저자라고. 알겠지? 드러날 저. 다 같이 시작. 드러날 저. 또 있어. 자,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풀초자에다가 놈자자가 들어가면 초야에 묻혀 사는 자. 뭐에 묻혀 사는 자? 초야에 묻혀 사는 자. 초야에 묻혀 사는 자는 뭘 많이 하겠어? 책을 많이 읽겠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글을 쓰겠지. 그래서 지을 저.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쓴 사람을 뭐라고 하지? 저자라고 하지. 저자. 그럴 때는 지을 저자로 쓰인 거야. 그러면 글을 갖다 써서 내놓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그래서 드러날 저자가 된 거야. 저명하다. 됐나요? 그래서 지을 저자도 되고 드러날 저자도 된다. 따라서 저명, 저자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다는 뜻을 갖고 있을 때 거기 있죠. 현충. 다 같이 시작. 현충일. 현충일은 뭐지? 충을 드러내는 날을 현충이라고 하지. 알겠죠? 현충일.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겠죠? 드러낼 현재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혈자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 있네. 6개 있구나. 6개. 그죠? 6개. 자, 그거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자, 6번째 보게 되면 걸음보자가 있어. 걸음보자. 이 걸음보자야. 걸음보. 걸을보. 예? 걷는다. 걸을보. 이게 되나요? 걸을보다. 걸을보인데, 자, 걷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머리 혈자가 들어갔어. 걸을보자에다 뭐가 들어갔다? 머리 혈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중국 사람들은 자꾸 걸으면서 머리를 갖다 흔드는 버릇이 있는가 봐. 알겠지? 그래서 자주빈. 시작. 자주빈이다. 라고 해서 걸을 때 머리를 갖다 자주 흔드니 자주빈. 시작. 자주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빈도란 말이 있어 없어? 자주 있는 정도. 이때 도자가 정도 도자지. 정도도. 그래서 자주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시작. 빈도. 그래서 발생 빈도를 뭐하다? 억제하다. 다 같이 시작. 발생 빈도를 뭐하다? 다 같이 억제하다. 이렇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라. 화물차가 뭐한다? 다 같이? 자주 아주 자주 왕성하게 왕래한다 이지? 빈번하게. 다 같이 빈번. 이 번자가 번성할 번자입니다. 번성할 번. 번성할 번자가 뭐냐? 빈번할 때 자주 매일 매양 매자 있지? 매양 매자에다 칠복자. 칠복자인데 여기다가 실사자 들어갔지. 그래서 번성할 번. 시작. 자, 이 한자 배운 적 있죠? 사람에다가 사람은 항상 누구를 생각한다? 엄마를 생각한다. 알겠지? 그래서 매양매. 시작. 매양매자. 옆에 뭐가 들어갔다 왔지?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매양매자에다 칠복자 들어가면 다 같이 사람이 매일 치면 빠릇빠릇해지지. 그래서 민첩할민. 다 같이 민첩할민. 민첩할 민자에다 민첩할 민자에다가 실사자 쓰게 되면 뭐가 된다? 자, 민첩할 민자에다 뭐 쓰게 되면 실사자 쓰게 되면 번성할 번. 다 같이 번성할 번. 자, 민첩하게 실을 뽑아내면 그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옷감 통해서 옷을 만들면 옷을 만들어 팔면 그만큼 살림은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번성할 번. 번영할 때 쓰는 말이야.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번영. 영화라울 영자 써서 번영. 번영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번영. 알겠지? 나 빈번. 그렇게 할 때 신문이 잘 나오겠죠. 자,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한자 계속해서 필수 부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주빈자 기억할 수 있겠죠? 빈번하다. 또는 번영. 또는 빈번하게 왕래하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다 같이 머리 혈자. 머리 혈자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어깨 위에 신체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말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어깨 위에 신체. 시작. 어깨 위에 신체. 봐봐. 내가 하나 써줄까? 이거 썼지? 이거 콩두자야. 콩두자. 뭐다 같이? 콩두. 알겠죠? 콩두자인데 여기다가 머리 혈자 써봐. 그러면 어깨 위에
콩 같은 머리를 갖고, 콩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콩 같은 머리잖아, 이게. 그래서 머리두, 시작. 머리두가 된 거야. 알겠죠? 아니, 머리잖아, 머리. 에? 머리, 이걸 두자야, 머리 두자, 이게 머리 두자. 어깨 위에 콩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머리니, 머리두. 알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뭘로 가자, 다치? 칼도자로 가자. 칼도, 다 같이 시작. 칼도다. 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 칼만 나왔다면 주로 이제 뭐의 내용을 하고요? 가르고 자르다. 다 같이 가르고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칼도야. 가르고 자르다. 다 같이 밑줄자 가르고 자르다. 칼도가 다. 이 칼도가 방으로 가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알겠죠? 칼도가 방으로 가면 이 모양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로 칼날인, 나눌 뿐, 끊을 절, 책 페날 간, 벌릴 열, 형벌형, 이로리, 다를 별, 처음초, 그죠? 판단, 판 등등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칼이 들어가면 칼도자가 들어가면 주로 자르다. 네, 알겠죠? 또는 가르고 자르는 것을 얘기할 때 칼도자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이제 고급 한자가 되는 거야. 좀 어려운 한자가 된다. 이 중에서 물론 이제 2단계에서 좀 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주 일반 붓을 통한 필수 붓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단어 중심의 붓을 통한 한자 이해가 될 텐데 그때 좀 더 고급 한자를 더 배우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기본 한자 중심 주요 한자 익히기 봅니다. 자, 벼화자 들어가 있죠? 벼화자 들어가 있죠? 벼화자. 자, 벼화자 들어갔는데 옆에 뭐가 들어가면? 칼도자가 있다. 벼화자에다 뭐가 들어가면? 칼도자 들어가면 저 벼는 뭘로 잘라? 칼로 잘라야 되겠지. 그래서 자, 자르기 위해서는 뭐 할까? 벼를 칼로 자르기 위해서는 칼이 날카로워야 되겠지. 그래서 날카로리. 자, 날카로운 칼로 벼를 자르게 되면 벼를 수확하게 되지. 벼를 수확하면 나는 이름을 얻는 거지. 그래, 이로울리. 그래서 날카로울리, 이로울리자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예리하다 할 때는 날카로운 리자로 썼지만 이용할 때 이자는 이로울 리자로 쓰인 거야. 알겠죠? 이롭게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지. 생각나? 이렇게 해서 리. 첫 번째는 이기심. 시작. 이기심. 이기심 뭐지? 자기만 이롭게 하는 마음. 자기만 이롭게 하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뭐에다 하지? 예리. 날카로운 했죠. 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것이 있어요. 쇠금자야. 이게 쇠금자. 자, 금요일 할 때 이것이 금자, 쇠금자가 되죠. 쇠금. 성으로 얘기할 때는 김씨라고 읽기도 하고, 보통 쇠는 금으로 읽죠. 쇠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쇠인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뭐냐? 요게 들어가는 거 있죠? 나중에 이제 3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꿀태. 시작. 바꿀태. 자, 8팔자,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고, 밑에가 그냥 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냥 이모적으로. 그러면 형이 물건을 나누는데,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하다가, 아니야, 내 거야, 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거지. 그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하기 쉽게 위해서 바꿀 때.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바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꾸다. 바꿀 때.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한자를 배울 수 있단 말이지. 자, 이것이 3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나와 더불어 같이 이제 쭉 해가 되면 3단계까지 다 한자가 익혀지면 공무원에서 필요한 한자를 다 익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이건 뭐냐면 요거에다 볼까? 금방 했던 건 쇠금자 있지. 쇠금자에다 바꿀 태자를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쇠는 원래 둔탁하지. 둔탁한 거야, 둔탁한 거. 자, 이 둔탁한 것을 갖다 뭐 한다? 쇠를 바꿨지. 성질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쇠가 칼도 마찬가지잖아. 원래 쇠는 둔탁한데 칼이라는 걸 할 때는 날카롭게 바뀌잖아. 그러듯이 쇠의 성질을 바꾸면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날카로워. 시작. 날카로워야. 이거 뭘까, 그러면? 자, 거의 한자에 이 자가 들어가면 90%가 다 육달이라고 해서 해. 육달. 그러면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장할 때 뭘 갖고 변장해? 대체적으로 옷을 바꿔 입지. 그래서 벗을탈. 시작. 벗을탈이라고. 벗을탈. 탈북자. 있어 없어요? 탈이. 옷을 벗는다. 탈이. 할 때도 이 탈자를 쓰는 거지. 됐습니까?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게 이거야. 이거 뭐야? 쪼개면 쉬워져. 벼화자. 벼화지. 벼인데 이것을 바꿀 태자를 써. 그럼 뭐지? 벼로 바꿔서 된다. 벼로 바꿔내는 게 뭐냐면 세금이야. 세금세. 시작. 세금세. 시험 문제 세금세 잘 나왔잖아. 세금세. 벼는
벼로 바꿔 세금을 내니 세금세.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 다 바꿀 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수 있죠. 하나 더 하니까 재밌는 거, 말씀원. 말씀원자에다가 바꿀 태자 쓰면 뭘까? 이거는 세 가지 의미 있어.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나는 말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지. 그래서 말할 설자가 된다. 뭐가 낫지? 말할 설자. 말할 때는, 설명할 때는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알겠죠? 두 번째, 자, 안 돼, 안 돼, 안 되어다가 돼 하면 말을 바꿨지. 그랬을 때 기뻐 안 기뻐? 아빠 이번에 여행 좀 보내주세요.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그래 갔다 와라. 돼, 어제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그래서 기쁠 열자야. 말을 바꾸면 기쁘니 기쁠 열. 알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달래면서 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들에게 공약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뭐 청도 들어주겠습니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권자들 달랜다 해서 달랠 세자예요. 달랠 세자. 말을 바꾸면서 상대방을 달래니 달랠 세. 그래서 유세할 때는 세를 읽어야 돼. 알겠죠? 유세할 때는 뭘 읽어야 돼? 같이? 세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있어야 되죠? 한자를 갖다 얘기했을 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다. 그럼 뭘 읽어? 시작. 설명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아주 밝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때는 뭘로 해야 돼? 기쁠 자이다. 희열. 시작. 희열. 보통 이 열자는 이게 기쁨이거든. 이게 기쁠 열자야.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 웃고 태어나. 울고 태어난다. 그래서 원래 있는 마음은 슬픈 거야. 슬픈 마음을 바꾸니까 기쁨이 됐다 해서 기쁠 열자야. 알겠어요? 기쁠 열자. 그 다음에 셋자는 뭐냐면 놀유자. 놀유자에다가 말하다 설자 쓰면, 놀유자에다가 말하다 설자 쓰면 이걸 유세라고 그래. 뭐라고 하시죠? 유세. 그래서 유세. 놀유자. 이게 놀유자야. 놀유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을 유설로 읽으면 안 돼. 이때는 유세라고 읽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도금 읽기로 잘 나왔잖아. 유세. 유세 현장. 유세 현장에 가다. 이렇게 할 때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이기심, 2번은 애리하다라고 해야 맞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돼지뼈에 칼로 새기니 새길까? 또 숫자를 새겨 나타내는 것이니 시각각. 알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게 돼지 해자야, 원래. 돼지 해자. 돼지해. 다 같이 시작. 돼지해. 돼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 돼지 해자. 근데 돼지는 뭐 한다? 돼지를 칼로, 이게지 칼도자가 들어가면 바로 뭐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종이 대신에 돼지뼈 있죠. 대퇴보 그 뼈를 갖다가 그러면 그 넓적하거든. 그 넓적한 부분에 글을 새겼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말이 새길 각자야. 돼지뼈에 칼로 새겼다. 새길까. 새겨서 뭘 드러냈다? 시간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각각. 알겠지? 돼지뼈를 갖다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그림자가 지잖아. 그것 갖고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길 각자도 되고 시각 각자도 된다. 알겠지? 자, 새길 각자도 되고 뭐도 된다. 시작. 시각 각자도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각골 난망. 무슨 난망? 시작. 각골 난망. 두 번째는 시시각각. 각골 난망.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같이 시시각각이 된다. 정리됐나요? 그것도 이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 난망이다. 그 다음에 시시각각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나 칼은 모두 찌르는 것이니 찌를 자. 시작. 찌를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이게 이제 가시자자. 무슨 자자다 했지? 가시자. 이게 가시자자야. 가시자. 무슨 자? 가시자. 가시자자 옆에다 칼도자를 썼어. 그럼 뭐가 된다 했지? 그죠? 가시로 칼로 찌르는 거지. 가시나 칼은 뭐 하는 데 있다? 찌르는 데 있다. 찌를 자. 다 같이 찌를 자. 콕 찍는 거지. 자, 대사를 콕 찍는 사람이야. 자객. 손님 객자입니다. 자객. 손님 객자. 여기 손님 객자도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 잘 보면 진면자지, 진면자. 배우지? 진면자. 진면자인데 여기 진면자인데 여기 각자야. 뭐 집에서 각자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지?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집에 방이 두 칸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방이 있고 부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손님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식방을 빼줍니다. 내어줘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와 같이 자게 하는 거죠. 그러면 따로 있어? 같이 있는 거야? 손님은?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따로 있는 사람은 손님이다 해서 손님 객자 나온 거야. 알겠지? 손님 객. 시작. 손님. 그러니까 뭐 한다면
집에 갔는데, 알겠죠? 에? 집에 갔는데 손님처럼 사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렇다. 시작. 그렇다. 가끔 그러더라고 보니까. 에? 손님처럼 살아가는 경우 있어요. 가끔 나도 거실에서 잘 때가 많으니까, 에? 손님처럼 살아가는 거지. 알겠지? 손님객. 시작. 손님객. 해서, 장미에서 자객. 두 번째는 뭐다 했지? 어줄란자면, 어줄란자면 아주 어지럽게 찌르는 거죠? 난자하다. 시작. 난자. 난자당했다. 이 말 들으면 있어 없어요? 있지? 예, 시신이 난자당했다. 라고 할 때, 난자됐다. 정말 어지럽죠? 사실 어지럽게. 칼에 찔린 거죠. 난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이 찔렀다, 안 하나.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지? 영화? 어? 친구인가? 영화 친구에서 나왔던가? 그만 찔러라. 많이 찔렀다, 안 하나. 있잖아. 고소영의 남편, 누구지? 어? 많이 묵었다 아니가. 그렇게 했는가?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여학생이 대사를 정확하게 알고, 많이 묵었다 아나. 그렇게 했다? 좋으면?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아. 그렇지? 많이 묵었다 아닌가. 예? 자, 좋습니다. 맞아. 그렇게 했구나, 우리 여학생. 말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풍자. 시작. 풍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세 개만 있나?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일올리. 두 번째가 색일각, 조각, 색일각, 시각각. 세 번째로 나왔지? 찌를, 자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이제 가시자자. 이게 가시자자인데, 이런데 또 모양이 비슷한 것이, 이게 밑에 이게 됐죠? 막았지? 이것은 다 같이 묶을 속. 시작. 묶었다. 나무를 묶었잖아. 묶을 속자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알겠지? 묶을 속.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쉬엄쉬엄 갈자자 쓰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을 하나씩 보내는 게 빠를까? 묶어서 보내는 게 빠를까? 묶어서 보내는 게 빠르지. 그래서 빠를 속. 이게 빠를 속자야. 빠를 속. 빠를 속. 속도를 내다 할 때 속자 있지? 이 속자가 바로 이런 거죠. 묶어서 보내면 빨리 갈 수 있으니 묶을 속. 시작. 묶을 속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좀 여섯 번째까지 했습니다. 또 있네. 그렇지? 네 번째입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 뒤에 두 개. 자, 상등성이 강에서 이게 이게 산등성이 매산자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 상등성이 강. 시작. 상등성이 이 강자입니다. 자, 산등성이도 뭘로 자를 수 있어? 칼로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뭐야? 강한 거지. 그래서 굳셀강. 시작. 굳셀강. 산등성이마저 산등성마저 칼로 자를 수 있으니 굳셀강. 다 같이 굳셀강자. 그래 첫 번째 읽어봐. 다 같이. 강건. 이 건자가 건강할 건자야. 건강할 건자. 잘 볼까? 자, 이걸 보면 이게 뭔 자냐면 이 분율자야. 손에 붓을 두고 있는 뭐예요? 분율. 불인데 붓은 세워서 천천히 걸면 쓰죠. 그래서 천천히 걸을 인. 시작. 천천히 걸을 있으면 건강할 건. 다 같이 시작. 천천히. 잘못했어요. 세울 건. 시작. 세울 건. 자, 여기다가 사람 인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서 있지. 그래서 건강할 건. 알겠지? 아무래도 사람이 구부정구부정 가는 것보다는 서서 걷는 것이 건강해 보이잖아. 그래서 건강할 건자가 된다. 됐나요? 다시 한번 자 본다. 분율자. 이게 붓이야 붓. 분율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부필자. 자, 붓은 주로 뭘로 만들지? 붓은 주로 뭘로 만들어? 대나무로 만들지? 대죽자. 대죽자에다가 여기다 밑에다 분율자 쓰게 되면 이게 부필자가 되는 거야. 부필. 자, 그럴 때 자, 붓은 들어서 어떻게 돼? 이게 천천히 걸을 인자. 천천히 걸면 쓰지. 그래서 세울 건. 시작. 세울 건. 자, 사람이 서서 세워서 몸을 곧게 하고 걷는 것은 건강한 것이니 건강할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야 된다. 됐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건. 두 번째는 뭐다? 강직. 고들직자 써서 강직하다. 세 번째는 뭘까? 외유내강. 들어봤어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직하다. 대표적인 관련된 거 뭐가 있지? 사군절 가운데. 외유내강과 관련된 사군절은? 난초. 그렇죠. 난초. 난초가 외유내강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속은 부드러우면서, 아니, 속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은 강직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갖춰야 할 이상.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하나. 속은 뭐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외유내강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됐지요? 겉은 막 뭐 하면서 말이지? 고든 척 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 있으면 대한테 쉽게 부러지는 사람이 안 되겠죠? 외유내강.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걸 있죠? 자, 봐봐.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칠판 조명해봐요. 그냥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한자를 갖다 그대로 그냥 이게 해로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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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벨할, 벨할, 이렇게만 외우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원리를 알면 좀 쉬워지니까. 자, 이건 뭐냐? 집면자. 이게 집면자라고 했지? 이것이 들어가면 집과 관련된 말에 주로 쓰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가 이게 풀봉. 무슨 봉? 풀봉. 이 풀봉 어디서 배웠겠다? 풀봉 어디서 배웠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이게 뭐지? 삼수지, 삼수. 이지? 풀봉이지? 칼도 있지? 실사 있지? 자,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지. 깨끗할 글자죠. 왜 깨끗할 글자인데? 말로 해봐. 오, 그렇지. 그렇게 연상을 하잖아. 자, 전쟁 가운데 결국 풀에 묻어서 더러워진 칼이나 실을, 알겠지? 밧줄 같은 것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깨끗할 결. 자, 어렴풋이 그런 뜻으로 다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야. 깨끗할 결. 시작. 깨끗할 결. 그때 풀봉자를 썼잖아. 풀봉. 시작. 나같이 무슨 봉? 풀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풀봉이다. 이거 봐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이게 뭘까? 이거 뭘까? 무슨 자일까, 이거는? 이게 풀봉자야. 그리고 이거 옆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지? 고룹. 시작. 고룹이 된다고 했지? 생각나? 고룹. 그러면 풀같이 많은 고를 갖고 있는 게 뭐겠어? 풀같이 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나라야, 나라. 나라방자, 이게 나라방자. 나라방! 시작. 나라방. 알겠지? 풀같이 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나라니? 나라방. 다 같이 시작. 나라방. 알겠죠? 자꾸 이렇게 하나씩 들으면 돼. 10개 배웠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그것이 나라 여러분들 재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 시간. 그래서 나라방. 다 같이 나라방. 그러면 잘 봐봐. 집안에 뭐가 있어? 풀이 있지? 풀이 있는데 그 풀은 입구자지. 입구자는 먹다. 뭐 사람 관련된 먹기에 풀은 해로워야 안 해로워? 해로운 거지. 그래서 이 해로울 했자야 이게. 알겠지? 집안에 나는 풀은 먹기가 해롭다 해서 해로울 해. 다 같이 시작. 대부분 그러잖아. 집안에는 풀은 먹기가 어려운 거지. 들에 먹는 것이 있는 거지. 집안에 나는 것은 도풀이단 말이야. 알습니까? 대부분.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해로울 해. 그래서 집안에 나는 풀은 뭐 하는 거야? 뽑잖아. 해로우니까. 이게 뽑아. 이게 뽑아. 그렇지? 뽑아. 그렇다면 이게 해로울 했잖아. 그러면 해로운 것은 어떻게 돼 있어? 칼로 자르라.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벨할. 시작. 해로운 것을 베어내야지 벨할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서 사는 입장에 보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있는 그 돈이 쓸모없는 것이 되고, 알겠죠? 해로운 것이 되는 거지.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할인. 시작. 할인. 뭐 10% 할인, 뭐 20% 할인 하잖아. 그런 것들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거야. 그래서 할인해 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저는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죠. 10,000원짜리 갖다가 한 5만 원 해놓고 30% 할인해주면 어차피 돈 벌어 안 벌어? 그 사람들은 벌지. 근데 왠지 막 할인해주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황당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산 적이 있었어. 점퍼를 하나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뭔 일 때문에 갔는데 50% 할인해주는 거야. 정성가격으로 샀는데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주냐 이 말이지. 엄청나게 좀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 옷은 괜찮았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집사람이, 대체적으로 이제 분리수거를 해버렸더라고요. 내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당시에 황당. 여러분도 황당하지 않겠어? 이번 주까지 내가 정상가격으로 샀는데, 다음 주 갔더니 50% 할인해줘봐. 그 억울하면 호소하더라도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네? 그때 처음 거래했던 것 같아. 만약에 여러 번 거래했다면 그것을 나에게 귀뜸을 해줬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충격이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샀다면 5만 원에 판다고 해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손해보는 기분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도 이거 있어도. 자, 배랄 시죠? 배랄. 그래서 거기 나왔다 지금 할당. 첫 번째 뭐다? 할당. 두 번째가 할인. 끌 인자 써서 할인이야. 할인. 세 번째가 뭐다 같이? 분할. 나눌 분자 배랄자 써서 분할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내용 한자로서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배우고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병부절. 시작. 병부절. 자, 다 같이 무슨 절과 다 같이? 병부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부절은 이게 무릎 꿇을 절이라고 하기도 해. 자, 무릎 꿇을 절, 병부절. 이 병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야. 알겠지? 증명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중앙 관료야. 그런데 어디 지방에 갔어. 근데 지방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군사를 좀 내가 동원시켜야 되겠어. 그랬을 때 뭔가 증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뭐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처에 그런 어떤 뭔가 가 있겠지. 각 고을에 뭔가 이런 것들이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해서 반쪽짜리 다 준 거야. 그러면 이거 반쪽을 갖다 보여주겠지. 맞춰보는 거야. 오, 맞구나. 라고 하는. 내가 좀 이해되겠죠? 네. 내가 파견갈 때 이 한쪽을 받아갈 거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에서 내가 군사를 일으킬 때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럴 때 그거에 담당자들은 또 뭐야? 다른 한쪽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한번 내려보시오. 병부를. 그러면 딱 맞춰보겠지. 딱 맞으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병사를 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병부라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부절. 시작. 병부절. 이 병부절은 어떤 모습으로 쓰기도 하냐면 다른 말로는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 같아서 무릎 꿇을 철. 시작. 무릎 꿇을 철. 그래서 무릎 꿇는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알겠지? 봐봐. 무릎 꿇었잖아.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보이지? 무릎 꿇을 철. 병부절 또는 무릎 꿇을 철. 이렇게 쓴다고 해? 그렇게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면 거기도 내가 써놨잖아. 구부러진 무릎마디의 모양을 본뜬 글자. 글자가 새겨진 것을 쪼개요. 그중 한 조각을 외지에 나가는 관리에게 주었다가 신분하기를 할 때 무릎마디처럼 맞는다 해서 병부의 뜻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이 병부절 들어가는 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토끼묘도 있고 위탈할 위지도 있고 도장인도 있고 쭉 있죠. 도장 찍을 때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갖다 해서 찍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장 인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한자 몇 자만 배우도록 합시다. 세 자 있습니까? 자, 세 자만 배우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면 위험하니 위험할 위. 시작. 위험할 위. 잘 칠판 주목해봐. 자, 이 사람이 인이잖아. 사람인데 이것도 변으로 가면 이 모양이지. 사람이야. 머리로 가면 이 모양. 이것도 사람이야. 사람. 밑으로 가면 이 모양이야. 이것도 사람이야. 이것도 있어. 또는 이것도 있어. 전부 다 이게 다 뭘 나타낸다? 사람을 나타내. 이렇게 해도 사람이야. 다 이것이 사람인자가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있잖아. 이거. 자, 이것이 있죠. 이거에다가 그다음 뭐야? 바위엄. 시작. 바위엄. 그다음에 세 번째 무릎 꿇을 철. 시작. 무릎 꿇을 철. 그러면 뭐야? 바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바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래서 위험할 위. 시작. 위험할 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아예 이게 여기 바위엄자에다가 무릎 꿇을 절자를 쓰게 되면 이게 재앙액이야. 재앙액.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바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재앙이잖아. 재앙액. 재앙을 맞이한 사람이지. 그러면 위험한 거지. 위험한 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됐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작. 위험. 두 번째가 위급. 세 번째가 위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급하면 뭘 잡지? 사람이 급하면 이게 손이야. 손. 사람이 급할 때는 뭐하다? 마음이 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 알겠어요? 손을 잡아. 그래서 급할 급. 시작. 급할 급. 위급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갈것자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갈것자. 갈것자에다 무릎 꿇을 절차를 썼지. 갈것자에다 무릎 꿇을 절차를 썼으면 어떻게 돼? 무릎을 꿇려서 가게 만들었지. 그래서 물리칠 각. 시작. 물리칠 각. 자, 무릎을 꿇려서 가게 만든 것은 물리친 것이니 물리칠 각자. 그래서 자, 대체적으로 퇴각하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때 퇴자. 물론을 퇴자했다. 물리칠 각자에서 퇴각. 가끔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소설 같은 데서, 특히 고전소설 같은 데서 앞에 했던 말들과 달리 그냥 모든 것을 갖다 뭐하고 끊어버리고 각설하옵고. 알습니까? 그러면 들은 적 있어 없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때 각설하옵고 쓰지? 그럴 때 쓰는 말이 각설이야. 세 번째는 뭐가다? 이거 과거에 서울지방직에서 나왔습니다만 망할 망자.
망할 망자에다가 마음심을 쓰면 잊을망. 시작. 잊을망.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잊고 물리친 세월. 망각의 세월. 망각입니다. 망각. 망각. 보다 다 같이 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듣고 있죠? 동우 잘 듣고 있습니까? 망각. 시작. 망각의 세월. 마지막이 망각이야. 이거 시험에 처리됐죠.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연장해서 해볼까? 요게 6달러로 있지. 6달러로 했다가 요거 썼죠? 물리칠 각자 쓰면 여기서 음을 따오고 여기서 뜻을 따와서 이게 다리각자야. 다리각. 다리. 그래서 각섬이 들어봤어? 각섬이 있지? 그 각자가 다리각자야. 6달러로 했다가 뭘 쓴 거다 같이 물리칠 각자 쓴 거야. 그러면 이게 다리각자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자입니다. 마지막 한자, 이게죠? 이게 흰백자, 흰백자에다가 비수비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뭘 썼어요? 그 옆에 뭘 썼어요? 무릎 꿇을 절자, 병부를 썼지? 그건 뭘까? 여러분 생각해봐. 흰백자인데, 이게 비수비자야. 칼이 있는데, 칼에 날이 아주, 잘 섰어. 아주 그냥 날이 잘 드는 그런 거야. 아주 날카로워. 그런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걸 목을 딱 대면 바로 뭐 해야 돼? 무릎 꿇어야 되지. 그래서 곧즉자, 시작, 즉시. 그런 말 할 때 즉자야, 이게. 알겠습니까? 곧즉, 시작, 곧즉. 날카로운 비수를 목에 대면 바로 무릎을 꿇는다. 꿇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곧즉자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즉각. 즉각 시행하시오. 즉각. 두 번째는 시작, 즉시. 즉시 뭐가 나타난 거지? 효능이 나타날 때 즉효라고 하지. 즉효. 효능효자야. 알겠지? 본뜰효 또는 효능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효. 됐나요?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자를 빨리 써보십시오.